2018년 여름 2명의 서울 토박이는 강원도의 작은 도시 동해시로 이주했습니다. 왜 동해시로 이주했을까요? 귀촌도 귀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는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그저 호기심에 여행을 왔고 삼삼하고 여유로운 속도에 이끌려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서울에 사는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을 두고 왜 굳이 지방에 가니? 한번 서울을 벗어나면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 이성적으로는 모두 맞는 말들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동해시에 이주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동해시에 이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깨끗한 공기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연을 벗삼아 느리게 살고 싶어서 동해시로 떠난 20대의 두 사람을 누가 공감해 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어딘가에 살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고향이거나 직장이 있거나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살아보고 싶어서 어딘가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공부를 해야 하니까, 세상의 속도에 나를 맞추어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느릿느릿 여유를 부리며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생각하고 현실을 한계짓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고 싶은 공간에서, 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바다숲을 산책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해가 뜨면 눈을 뜨고 해가 지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리고 고요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작은 마당에 동네 고양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삶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 동안 감나무 세 그루에 포근히 가려진 단독주택에서 느릿느릿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실험하고 실천해보고자 8평 원룸으로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은 우리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동해시는 참 느린 곳입니다. 주민들의 속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는 바빠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 북적이지만 해가 지면 동네가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숲속에서, 산속에서 서로 거리를 두고 고독의 시간을 즐깁니다. 모두들 수수한 차림으로 매일매일을 수수히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웃하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점점 보여지는 차림새에 덜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서울에 살았을 적엔 타인의 시선을 참 많이도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외모를 가꾸어야 할 것 같고, 옷은 유행에 맞게 입어야 할 것 같고, 옆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발걸음을 분주히 옮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질문을 앞에 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단 다른 사람들을 기웃거렸습니다. 한편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인구가 적어 시간적, 공간적 여백이 많은 동해시에서는 충분히 심심하고 고독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게 되었고 삶의 군더더기가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심심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심심함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에서 살다가 동해시로 오니 무엇이 되었든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갈만한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놀만한 실내 공간이나 문화생활을 누릴 만한 곳이 없습니다. 너무 심심하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집밥을 해먹다 보니 절약도 되고 요리 실력도 늘고 건강한 재료로 몸을 챙길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대신 우리는 바다로, 산으로, 숲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나들이를 갈 수 있습니다. 자연은 날씨에 따라 매일매일 그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늘 새롭죠. 선택지가 많은 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물론 동해시로 이주했으나 만족스럽게 살지 못해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은 동해시의 아름다운 자연과 느린 속도에 반해 이주했습니다. 그분은 다양한 모임을 만들어 재미난 일을 만들어 보고 싶어 했고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동해시에는 사람이 적고 새로운 걸 배울 만한 공간도 없기 때문에 한계를 종종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동해시에 살면서 영화관, 전시회, 카페, 맛집, 사교 모임에는 흥미가 별로 없고 자연 속에서의 시간이 우리에게 무척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해시가 심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심함 속에서 자연이라는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놀거리, 먹을거리, 볼거리가 많은 대도시에서 살았더라면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없었겠죠.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면 좋겠습니다. 걷는 걸 좋아한다면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많은 곳에서 살고 예쁜 카페와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이 즐겁다면 그런 공간이 많은 곳에서 살면 되겠지요. 연고, 직장, 학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터전이 정해지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현실적인 이유라 어쩔 수 없다며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마세요. 삶의 터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삶의 터전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당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사회가 만들어낸 우선순위를 자신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가 좋은 곳에서 마음 편하게 일하며 사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동해시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만족을 주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심심한 곳입니다. 완벽하게 좋은 곳은 없습니다. 어떤 곳이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동해시는 서울에 비해 물가가 비싸고 교통편이 좋지 않습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한계가 존재함에도 우리에게는 자연이 주는 기쁨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동해시에서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우선순위를 알고 그 우선순위에 알맞은 삶의 터전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만족스럽지 못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만족을 찾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선택한 삶에도 선택하지 못한 삶에도 언제나 장점과 단점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어디에 살기로 선택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동등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았을 때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울의 단점만 찾기 바빴죠.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에 집착한 나머지 서울에서의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동해시로 이사를 오고 나서도 언제나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연재해를 겪을 때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 살더라도 삶은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은 어디일까? 우리는 당신에게 앞으로의 삶의 터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게 머무르는 방법을 스스로 익힐 것을 권합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살든 행복을 발견하고 잘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삶의 터전이 어디가 되었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삶의 터전을 찾아가는 일, 그리고 현재의 터전에서 만족하는 방법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만족도 필요합니다. 변화와 만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울에서 동해시로 이사오게 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선택해온 자신의 길을 돌아보며 현재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당신의 삶이 조금 더 당신다운 선택으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깃든 행복을 발견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